잘 들리시죠? 자, 우리 30분이니까 자, 시작을 할게요. 오늘은 이제 기아에 대해서만 얘기를 하는 날이라 뭐 일단 고민하다가 이제 저 혼자 좀 진행을 해보기로 했어요. 근데 이제 이게 좀 이제 토크여야 되는데 이제 저 혼자 계속 토크하는 게 사실 쉬운 건 아닐 거예요. 제가 여러 가지를 쭉 어머니들 궁금한 것들 브리핑 해드릴 건데 오늘 가장 중요하게는 어머님들이 중간중간 궁금한 것들 계속 질문도 해주시고 또 자신의 자기 아이에 대한 얘기도 좋습니다. 익명으로서 간단하게 막 그 상담 내용이나 그런 거 남겨주시면 제가 바로바로 어떤 건 바로바로 답변 드리고 어떤 내용은 좀 모아서 후반에 답변 드리도록 할 거고 자 오늘 이제 기아 심화 학습 전략 이제 시작을 할 건데 오늘의 이제 주요 내용은 이 기아에 대한 전체적인 심화 내용을 얘기를 할 거예요. 어떻게 해야지 기아를 좀 더 잘할 수 있는지에 대한 내용을 얘기를 할 건데 그리고 제 수업 기준으로는 기아 2.5 그리고 3단계 그리고 3.5단계 이런 세 가지를 조금 더 포인트를 삼아서 얘기할 거고요. 이따가 후반에 혹시 궁금하시면 기아 2단계나 뭐 1단계에 대해서도 궁금하시면 답변 드리도록 할 건데 기본적인 것은 이쪽에 조금 더 초점을 맞춰서 얘기를 드리도록 할게요. 심화 쪽인 것이니까. 네, 자 그러면은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자, 일단은 우리가 이제 현실적으로 이제 아이들이 이제 보면은 이런 것들을 좀 많이 좀 목격을 해요. 이제 아이들이 이제 기아, 뭐 RHS, RHA 뭐 이런 거 이제 합동에 대해서 아이들이 이제 잘 모르는 아이들도 생각보다 있고, 그러니까 실제 이제 학원에서 보면 합동 조건 같은 걸 잘 못 찾는 아이들도 생각보다 많습니다. 사실 이제 합동 조건을 찾는 부분은 당연히 잘할 거라고 어머니들 생각을 하시잖아요. 합동 조건. 합동 조건은 답을 찾는 거랑은 다른 거죠. 문제 있는 조건 가지고 얘랑 얘랑이 서로 합동이구나를 찾는 부분인 건데 생각보다 아이들이 이 부분이 트레이닝이 잘 안 돼 있어요. 그래서 합동을 잘 못 찾는 친구들. 저는 이것을 이제 기하를 처음 배우는 학생들에 대한 내용이 아니고 꽤 심화까지 했다는 친구들, 때로는 어디 경시관에 다니고 있다가 기하가 좀 약하다 해서 이제 오게 된 친구들을 보면은 생각보다 이런 기초적인 내용이 굉장히 약하고 가정과 아이고 이거 결론인데 못하네요. 가정과 결론. 네. 가정과 결혼이라고 하니까 이게 제가 네. 이건 지금 빨리 고쳐야 되겠어요. 보기가 가정과 결론에 대한 혼용. 네. 가정과 결론에 대한 이 혼용 부분도 이제 굉장히 이제 아이들이 이제 많이 합니다. 막 이게 가정인지 결론인지 하나하나 좀 예시를 들어보도록 할게요. 일단은 저는 조금 더 어떤 내용을 전달할 때 약간 꼬아서 어머니들이 가장 잘 이렇게 받아들일 수 있도록 조금 더 약간 좀 충격적인 방식이거나 약간 그런 식으로 좀 대화를 하는 거를 좋아하는데 학생들한테도 기아 못하는 방법에 대해서 먼저 얘기를 해보려고요. 기아 못하는 방법. 사실 안 궁금하시죠? 기아 못하는 방법 안 궁금하실 건데 제가 이 얘기를 하는 이유는 기아를 못하는 게 목표가 아니죠. 잘하는 게 목표긴 한 건데 못하는 방법 이런 성향을 가지고 공부할 때 기아가 약하더라 라는 얘기를 드리고 싶어서 제목 잡은 거예요. 기아 못하는 방법 첫 번째 답만 확인하고 채점을 한다. 이거는 정말 많이 발생하는 일이에요. 뭐냐면 집에서의 어머님들의 어떤 학습 채점도 그렇고 어떤 많은 학원들에서의 채점에서 상당수 그냥 답만 맞아져 있으면 채점을 합니다. 근데 이제 이게 정말 위험한 게 우리 애는 이제 학습에 있어서는 아이가 정말 알고 있는지 모르는지에 대한 체크를 잘 해야 되는데 그냥 관성적으로 그냥 오면 그냥 채점하는 거예요. 물론 집에서 어머니들의 채점은 물론 어머니들이 훨씬 더 전문적으로 더 잘 아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물론 학원 선생님들에 비해서는 덜 전문적인 경향이 더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집에서 채점할 때 조금 더 답만 맞으면 그냥 채점하게 되고 그런 경향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적어도 이제 학원에서의 어떤 관리 쪽에서 봤을 때는 아이가 그냥 답이 맞았다고 동그라미 치는 게 아니라 정말 알고 있는지 아닌지에 대한 좀 그 판단이 굉장히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이 답만 확인하고 채점하는 경우 정말로 이렇게 좀 성취도가 낮다, 못하게 된다.
그래서 이걸 잘 체크해야 한다라는 얘기 드리고 싶고요. 두 번째 못하는 방법. 문제를 읽지 않는다. 이거 아마도 어머니들 많이 공감하실 거예요. 기아는 너무 매력적이죠. 이 부분. 그림만 보게 되면 너무 매력적이지 않나요? 뭐냐면 성격 급한 경우 그렇죠. 이 문제를 하나하나 꼼꼼하게 보는 게 아니라 일단 그림이 눈에 들어오고 마지막 줄. 얘 더하기 얘 더하기 얘가 얼마냐고 한참 그냥 요것만 딱 보면 되죠. 얘랑 제 눈에는 보통 학생 눈에는 요거랑 요 그림 이 두 가지만 눈에 들어올 거예요. 근데 아무리 문제를 풀어도 잘 안 풀립니다. 그때 학생한테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해봐요. 문제 읽었니? 직각이등면 삼각형이라는 말이 있잖아 라고 했을 때 많은 학생들이 거기서 끄아 하면서 막 이런 네, 행동을 하기도 합니다. 직각이등면 삼각형. 이 그림은 직각이등면 삼각형이랑 조금 다르게 생겼어요. 그런데 아이들이 그래서 어떤 상상을 하기 힘든데 여기 직각이등면 삼각형이란 말만 읽었어도 요 각이 뭐 45도인 걸 통해서 이 둘의 길이 같은 거를 일단 우선적으로 찾을 수 있었을 거고 그럼 답을 좀 접근할 수 있었을 겁니다. 근데 아이들이 이걸 못하는 뭐 상당수 이유 중에서는 문제를 읽지 않고 그냥 그림과 마지막 줄만 보는 경우 요거 굉장히 좀 심각해요. 그래서 잘하려면 꼼꼼히 문제를 읽는 게 기본이다. 기본입니다. 문제를 잘 읽는 거. 자, 그 다음 볼게요. 결론과 과정을 이제 혼용한다. 요 그림도 그렇고, 자, 제가 요 하나만 소개할게요. 원이 하나가 있어요. 그리고 이렇게 원 밖에 한 점에서 원에다가 접선이 그어진 경우가 있습니다. 이 경우에 대한 예시부터 좀 들어드려 볼게요. 자, P, A, D, O 돼 있고 여기 이렇게까지 선이 그어져 있습니다. 자, 이런 그림이에요. 참고로 이거는 많은 아이들이 대부분 알아요. 이 둘은 길이가 같습니다. 같아요. 아는 것부터 확실히 표시해 볼까요? 반지름 길이는 같을까요? 안 같을까요? 같아요. 그 다음에 여기 길이도 같습니다. 접선의 성질이라고 부릅니다. 접선. 참고로 요 사이의 각도도 같고요. 이런 것들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럼 아이들한테 이제 합동 조건을 얘기해 보라고 했을 때 많은 아이들이 이제 합동 조건을 뭐 다는 아니지만 사스라고 얘기하는 경우들이 꽤 있어요. 사스. 근데 왜 사스라고 하냐면요. 자, 그것에 대한 설명부터 한번 해볼게요. 선생님이 이거 합동 사스 맞아요. 왜 사스냐면요. 여기 직각 각이 반지름과 접선은 수직이어서 같고요. 반지름이고요. 그 다음에 이 둘은 접선이어서 길이가 같잖아요. 언뜻 보면 어머니들 어때요? 사스 맞는 것 같지 않나요? 길이 같고 직각이고 여기. 길이 같고 직각이고 여기. 사스 합동인 것 같지만 자, 여기서 이 빗변은요. 사실은 뭐가 돼야 되는 거냐면 자, 이거 지금 적어드려 볼게요. 원래 이렇게까지 수학 문제를 풀 생각까지는 없었는데 조금 더 이해를 돕기 위해 이 두 삼각형은요. 직각, 요 빗변 공통 요변 길이 땡땡 같기 때문에 무슨 합동이 되냐면 RHS 합동입니다. RHS 합동이 돼요. 그럼 RHS 합동에 대한 결론이 두 가지 정도 있는데 PA는 PB. 자, 뭐 다른 각도에 대한 성질은 제가 지금 얘기 안 할게요. 이 길이가 같다라는 성질이 있습니다. 길이가 같다라는 성질. 그럼 여기서 이 길이가 같다라는 것은 합동이라는 것을 통해서만 알 수 있는 것인데 합동을 알기 전에 미리 이 길이가 같다라는 사실을 통해서 합동을 구한다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되죠. 이거는 뭐 이런 얘기를 생각하면 돼요. 자, 어떤 통 안에 어떤 게 통이 닫혔습니다. 막 자물쇠 같은 게 이렇게 잠겨 있어요. 근데 여기에 뭐 뭐라고 할까요? 그 PA랑 PB 같다라는 그 결론이 있는 겁니다. 이렇게 하지 말고 여기 열쇠가 하나 들어있다라고 볼까요? 열쇠가 이렇게 들어있어요. 자, 열쇠가 여기 있으니까 이 상자를 열 수 있을까요? 열쇠가 여기 있으니까 이 상자를 열면 되잖아. 상자를 열면 열쇠가 있는데 그 열쇠를 통해 이 상자를 열어 말이 안 되잖아요. 근데 이 수학이 자칫 잘못하면 이렇게 논리가 꼬이게 됩니다. 뭐냐면 이 길이 같은 게 맞으니까 이게 합동, 사스 합동이야. 근데 이 길이 같은 걸 무엇을 통해 알 수 있냐면 합동을 통한 결론을 통해 알 수 있는 건데 그 결론을 통해 합동을 연다. 이게 말이 어렵죠? 열쇠로
자물쇠를 열면 그 상자 안에 열쇠가 있는데 그것으로 자물쇠를 열어라. 이런 형태의 좀 모순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이 어떤 기하를 잘하려면 문제를 통해서 처음으로 알 수 있는 그 논리의 어떤 가정을 명확하게 인식하고 그 가정을 통해서 이제 결론을 통해 알 수 있는 건지 가정을 통해 알 수 있는 건지 잘 구분을 해야 되는데 이게 헷갈리면 정말 많이들 헷갈려 합니다. 이거는 제가 그냥 예시로만 잡아 놓은 건데요. 어, 많은 아이들이 이 답을요, 뭐 30도인 걸 쉽게 추측도 하고 이 두 삼각형 합동 조건을 적을 때 SAS 합동으로 많이 적어요. 그래서 왜 SAS야 물어보면 이 변 공통이고요. 선생님 여기 정삼각형이어서 이 길이가 같고요. 이 각이 30도로 같아요라고 해요. 언뜻 보면 맞는 얘기 같죠, 어머니? 근데 이 각이 30도인 거 알 수가 없습니다. 합동을 증명한 후에 알게 되는 결론 중에 하나예요. 근데 이게 30도처럼 보인다고 해서 바로 30도를 함부로 써서는 안 되거든요. 이건 참고로 그냥 말을 꺼냈으니까 얘기하자면 여기도 길이가 같아요. 왜냐하면 여기 써 있습니다. 써 있어서 그래서 SSS 합동이고 합동에 대한 결론으로 요 각이 30도인 걸 알게 되는데 그 30도를 미리 합동 조건으로 사용할 수가 없다. 이해되시나요? 합동 조건을 합동을 구하는데 미리 그 합동 조건을 통해 알게 된 결론을 미리 사용할 수 없다. 말이 좀 어려운데 이 상자 안에 들어가 있는 열쇠를 생각하시면 조금 이해가 될 거예요. 열쇠를 상자를 여는데 사용할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가정과 결론을 혼용해서 하는 경우도 이런 거 아주 중요하게 좀 잘 잡아줘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시각 정보에만 의존하는 경우. 예전에 이런 경우 있었어요. 제가 이런 것도 몇 번 얘기 좀 드린 적이 있었는데 아이들의 일명 감이라는 부분이 있어요. 감. 감이 도대체 뭡니까? 먹는 감 말고요. 감. 감은 그 느낌인 거잖아요. 여기서 느낌이 되게 중요하죠. 학습에서도 그 느낌은 중요합니다. 정확히 이유는 모르겠지만 일단 이런 방향으로 해야 될 것 같은 느낌이 들어. 때론 그 방향이 문제를 해결하기도 하고 때론 그 방향이 어떤 판단을 하거나 할 때 되게 중요한 역할들을 합니다. 근데 방향으로는 어떤 감이 왔을 때 그것에 대한 방향을 살짝 잡아보고 그쪽으로 좀 더 연구해보고 찾아보는 것까지는 좋은데 그 감으로 결론을 내는 게 보통 문제예요. 감으로 결론. 자, 요거는요. 아이들이 그 감으로 결론을 내는 대표적인 문제들이에요. 문제 한번 읽어볼까요? 평행사변형이 있다. 평행사변형이 있는데 이 종이를 접었다. 여기 길이가 얼마냐? 뭐 여기에 이 둘은 넓이가 똑같다라는 게 돼 있습니다. 아이들의 감. 자, 근데 이 감이 완전히 감만 하는 게 아니고 논리적인 부분이랑 비논리적인 부분이 이제 섞여 있을 때 더욱더 그런 얘기 있잖아요. 사실과 거짓이 섞여 있을 때 더욱더 판단하기 힘들다. 자, 여기가 6이니까 여기도 6이다. 어때요? 맞죠, 어머니들? 맞아요. x니까 x다. 어떤가요? 당연히 맞죠. XX 길이 같습니다. 그런데 여기가 6이고 여기가 2x이므로 자, 이렇게 보이시나요? 6이 2x이므로 x는 3. 이렇게 푼 친구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자,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이게 6이랑 2x가 같다라는 보장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근데 아이들이 생각보다 많은 경우 6이 2x이므로 해서 답이 3을 써갖고 와요. 왜 그렇게 썼느냐? 이유는 하나입니다. 6이랑 여기 2x랑 같아 보여서. 같아 보여서. 같아 보여서 실제 길이가 비슷할 수도 있지만 그림이랑 숫자가 정확히 딱딱 맞는다는 보장이 없어요. 근데 사실 이런 아이들이 어떤 약간 찍는 듯한 그 감은 중학교 2학년까지는 그럭저럭 버텨요. 근데 중학교 3학년이 되면서부터는 이 찍는 그 감이 아주 급격하게 떨어지면서 실력이 바닥이 완전 들통이 나긴 하는데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중학교 2학년 과정까지는 대부분 숫자가 유리수예요. 유리수. 또 분수 정수로 값이 딱딱 떨어집니다. 근데 중학교 3학년부터는 무리수라고 해서 값이 루트 이런 값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 값이 딱딱 떨어지지 않기 때문에 아이들이 찍어서 풀기도 되게 어려워집니다. 근데 찍어서 푼다는 말 자체가 좀 이상하죠. 찍어서 푼다. 찍어서 푼다. 푼다라는 건 뭔가 해결한다는 거고 문제 답을 구하는 건데 찍어서라는 말 자체가 논리적이지 않은 거잖아요. 수학적이지 않죠. 그렇죠? 그래서
이 눈의 시각 정보에 의존하는 것들에 대해서 굉장히 조심해야 되는 것이고, 실제 이 부분은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림이 아주 정확하게 나온 문제들 스타일이 시중 문제집들은 그림에 정확하게 나옵니다. 문제집들은 일반적으로 거의 정확하게 나와요. 비율이 딱딱 맞아 들어가는데, 그림이 좀 부정확하게 나오는 경우 학교 시험, 왜 부정확하게 나오냐면요. 학교 선생님들이 문제를 낼 때 그림을 새로 그리지 않는 경우들이 많아요. 기존에 냈던 문제들을 숫자를 변형하는 경우들이 있어서 그럼 이제 이 균형들이 다 깨집니다. 그래서 또는 일부러 되게 아이들이 찍지 못하게끔 조금 더 균형이 안 맞게 그려보기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시각 정보에만 의존하면 안 된다라는 얘기. 자, 그 다음에 이거는 뭐 이것도 아이들이 뭐 이거 자세히 읽진 않을게요. 정말 수많은 아이들이 이거 90도로 찍어옵니다. 이 각이 90도. 자, 이거 참고로 계산해 보면 90도 아닌데 그냥 90도처럼 보여서 90도예요. 라고 얘기해 버린다는 거죠. 자, 시각 정보에만 의존하는 거 조심해야 합니다. 자, 그럼 방금 지금까지 얘기했던 걸 뒤집어서 이제 또 잘하는 방법 얘기해 볼까요? 잘하는 방법 첫 번째, 문제를 읽는다. 저 이 얘기 생각보다 아이들한테 굉장히 많이 해요. 자, 얘들아, 기하 잘하는 첫 번째 비법 알려줄게 하면 이제 몇 명은 따라합니다. 문제를 읽는다 이렇게요. 아무리 똘똘하고 그런 친구들도 학교에서 제일 많이 발생하는 실수가 문제를 안 읽어서 놓치는 부분들 때문에 실수가 발생하거든요. 문제를 잘 읽는 게 기본 중에 기본이에요. 그렇죠? 문제를 읽는 거. 이건 꾸준히 계속 얘기해주면서 아이들을 이끌어 가야 돼요. 이 부분은 이제 금방 안 고쳐지기도 하는데 문제를 차분히 잘 줄치면서 읽어. 중요한 거 표시해. 그리고 그것들의 의미를 생각해.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그리고 잘하는 방법. 그림에 표시한다. 이게 조금 기하나 어떤 학습에 대한 도전적인 부분이 좀 약한 친구들이 어떻게 문제를 푸냐면 이런 문제가 하나 주어졌을 때 아이들이 자, 3분 줄게. 풀어봐 했을 때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3분 동안 정말 열심히 쳐다봐요. 그냥 이렇게 정말 계속 그리고 3분 뒤에 아, 선생님 저 잘 모르겠어요. 못 풀었어요 하는데 아니에요. 이게 뭐냐면 이 문제에 나와 있는 조건들을 하나하나 그림에 혹시 빠진 내용이 없는지 표시하고 점검하고 새롭게 무언가 해야지 구할 수 있거든요. 참고로 이 문제는요. 이 두 삼각형의 합동을 알아야 하는 문제입니다. 합동. 근데 이제 합동까지는 그럭저럭 아이들이 찾아요. 선생님 저 이건 합동인 건 찾았는데 더 못했어요. 자, 그림에 표시한다. 잘 보세요. 일단 이 길이는 같습니다. 왜죠? 정사각형인 것이니까. 그럼 정사각형의 아이고, 자, 잠시만요. 튕겼네요. 자, 정사각형의 한 변 길이가 같고요. 그 다음에 여기가 직각인 거 알고 있기 때문에 자, 봅니다. 자, 긴 변, 직각, 땡땡, 긴 변, 직각, 땡땡이어서 무슨 합동이 되죠? 어머니들 다 아시죠? 무슨 합동? 사스 합동이 됩니다. 사스 합동. 써볼까요? 여기 위에다 그냥 써볼게요. A, B, E와 B, CF가 사스 합동이 됩니다. 그럼 사스 합동을 찾은 친구들도 심지어 이걸 눈으로만 찾기도 하고 찾은 후에도 그냥 가만히 있어요. 이렇게. 안 됩니다. 이 답을 구하려면 합동을 찾고 반드시 대응하는 각과 대응하는 변을 표시를 해야 됩니다. 제가 아이들한테 하는 얘기를 그대로 어머니들 들려드릴게요. 자, 영화 같은 데서 보물을 찾는 영화가 많이 나오죠. 보물을 막 찾으러 가요. 그 다음에 모험을 통해서 보물을 찾았습니다. 와, 찾았다! 하고 그냥 집에 가는 거예요. 와, 난 보물을 찾는 게 목표였으니까, 와, 보물이 저기 있다. 보물이네. 하고 집에 가요. 그 이상하지 않나요? 보물을 왜 찾아다녔죠? 쓰려고. 보물을 찾아서 이렇게 내가 갔다가 쓰려고 찾는 건데, 보물을 찾고 그냥 가만히 있는 거예요. 찾았다. 자, 써야 합니다. 합동을 찾았다면 써야 돼요. 합동을 찾았으니까 AA 각이 서로 같을 거고 이 길이도 같은 거고 그것은 어떻게 사용할 때가 있나 한번 찾아도 보고 그리고 합동이니까
여기 뭐 다른 각, 여기도 잡을까? 여긴 B, B 각도도 서로 같을 겁니다. 그럼 A 더하기 B는 몇 도일까요? 90도라는 사실도 알 수가 있죠. A 더하기 B가 90도예요. 그럼 답을 어떻게 구할 거냐면 요 각은 얼마일까요? 이 각. 이 각은요. 여기 억각으로 그냥 바로 보낼까? 이 각은 알고 봤더니 B였어요. 90 빼기 A라고 써도 되고 B가 되는 거였고요. 이 각은 얼마죠? 180 빼기 B가 되겠네요. 그렇다면 이 둘을 더해서 몇 도임을 알 수 있어요? 180도임을 알 수가 있는 거죠. 자, 이거 되게 중요해요. 우리가 보물을 제가 물론 찾아가는 과정도 되게 중요합니다. 보물을 찾을 때도 똑같아요. 이 보물을 제가 얘기하는 보물은 지금 합동 조건 같은 건데 이 참고로 보물을 찾으러 갈 때는 그냥 가만히 있으면 찾아지는 게 아니고 모험을 해야죠. 보물이 어디 있는지 알기 때문에 그냥 찾으러 가는 영화 스토리들도 있지만 보물이 어디 있는지 잘 몰라서 이것저것 찾아 헤매고 다양한 모험들을 통해서 찾아내는 겁니다. 그럼 찾아낼 때도 문제를 읽고 여기 각도의 이름도 표시해보고 다양하게 이렇게 직접 하게끔 하는 거. 그 하게끔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건데 보통 그 과정이 없는 친구들이 보물을 찾지 못합니다. 그리고 보물을 찾은 다음에도 가만히 있어요. 보물 찾았다 하고 집에 가는 경우. 안 된다 그랬죠. 이렇게 그림에 표시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근데 기아에 굉장히 위험한 어떤 위기에 처해 있는 아이들일수록 그림이 깨끗해요. 물론 저희 아이는 책이 지저분한데요 랑은 좀 다른 내용이에요. 책이 막 하고 중간중간 막 그림도 막 그리고 혼자 막 이런 거 그리고 꼭 로봇이나 아니면 그 어떤 사람 인형이나 뭐 이런 걸 그리는데 그런 지저분한 거 말고 그림의 표시가 이런 거 문제 푸는 해결 부분이 표시가 안 되어 있는 아이들일수록 굉장히 지금 위험합니다. 눈으로 약간 찍어서 푸는 그런 상황일 수 있으니까 조심하시고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어야 한다. 아시겠죠? 네. 자, 어머니. 제가 이제 혼자 하면서 외롭기 때문에 중간중간 내도 해주시고, 네. 넘어갈게요. 자, 문제의 조건을 통한 연상작용 훈련. 이 기하 학습이 기하라는 게 연상작용이 굉장히 커요. 뭐냐면 대표적으로 어떤 게 있죠? 저희 집에 애기들이 어린데 원숭이 엉덩이는 빨개. 그 노래 딱 들으면 와, 이 연상작용 이거 굉장한 연상작용 트레이닝이구나. 원숭이 엉덩이가 빨간데 그 빨간 거니까 사과고. 근데 사과가 맛있으니까 요즘은 아니겠지만 예전에는 맛있는 대표적인 비싼 음식이 또 바나나였겠죠. 바나나고 길고 뭐 이런 등등의. 자, 이거 문제 하나 보겠습니다. 다음 그림과 같이 직각삼각형 ABC에서 G가 무게중심이고 길이가 5랑 4다. MBC의 넓이를 구하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면 중요한 거 밑줄 쳐볼까요? 직각삼각형. 중요해요. 무게중심 중요합니다. 길이들은 중요하지만 문제 다 써 있어요. 자, 여기서 생각해야 되는 거. 실제로 웬만큼 심화까지 된 친구들도 아마 어머니들도 그럴걸요? 자, 수학에서 무게중심. 자, 생각해 보세요. 자, 무게중심이라고 단어를 얘기했습니다. 자, 여러분, 어머니 무게중심 했을 때 뭔가 생각이 잘 나나요? 특별히 잘 생각이 안 날 겁니다. 이끌어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단어를 듣고 누군가 설명할 때 맞는 얘기야가 아니라 학습을 잘하려면 자기가 안에 있는 걸 끄집어내야 되는데 그럼 무게중심이란 말을 들었을 때 무게중심 세 중선의 교점. 자, 무게중심이라는 것 자체가 중선이다라는 요거 생각해야 됩니다. 무게중심이지 중선의 교점인데 중선이 뭐죠? 꼭지점이랑 대변의 중점을 연결한 선분이 중선이에요. 중선이구나. 중선은 중점이구나. 이 중점이네 얘가 그러면. 근데 이거 직각삼각형이네. 그럼 직각삼각형의 빗변의 중점이란 얘기잖아. 그럼 얘가 뭐가 되죠? 바로 외심이 된다는 걸 알 수가 있죠. 직각삼각형의 빗변의 중점은 외심. 이 생각의 흐름이 이 무게중심과 이 직각삼각형이란 말 가지고 무게중심이고 그럼 무게중심이라는 게 중선인데 그럼 중점인데 그럼 직각삼각형의 빗변의 중점 외심 요 흐름으로 생각을 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오늘 자꾸 강의를 하게 되는데 무게중심 2대1 성질 있죠. 그럼 여기가 그래서 2가 됩니다. 2. 왜냐면은
여기 2대 1이니까 6이 되겠죠. 최종적으로 여기가 외심이라는 걸 알게 되기 때문에 외심은 이렇게 이렇게 여기 길이가 다 똑같겠죠? 6, 6 길이가 이렇게 같게 됩니다. 그럼 답은요. 요 넓이가 궁금한 거니까 6에다가 5를 곱해서 나누기 2 하면 되니까 15 이렇게. 어떤 하나의 개념을 듣고 그 개념을 생각을 끄집어내는 것뿐만 아니라 관련된 것들을 연결시켜서 좀 생각하는 거. 이게 굉장히 기하에서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아, 그리고 제가 아주 많이 강조하는 개념 중에 하나예요. 암기해야 할 개념과 아닌 개념. 제가 좀 싫어하는 어떤 상황을 하나만 소개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사다리꼴이 하나가 있어요. 위아래 평행입니다. 사다리꼴이니까. 그리고 여기도 평행하게 선이 잡혀 있어요. 여기 길이가 A, 여기 길이가 B, 여기가 M, 여기가 N 이렇게 잡혀 있고 X 길이를 구하는 뭐 스타일의 문제가 있어요. 이제 저도 이제 뭐 정말 많은 아이들을 봤기 때문에 그 아이의 간단한 흔적만 봐도 어떤 식으로 했는지나 그런 것들이 다 파악이 되는데 어떤 학생이 이런 거랑 비슷한 문제, 그냥 문제 자체도 하나 그려볼까요? 8, 10, 자, 여기가 2대 1이다. 여기 길이를, 중간 선의 길이가 궁금하다. 이 빨간 선의 길이가 궁금하다라는 문제 스타일입니다. 같은 문제죠? 그쵸? 네. 근데 이 지금 오른쪽에 그려놓은 거에 참고로 이런 문제집에 식이 써 있는 문제집들이 좀 있습니다. n 플러스 n분의 n a 플러스 mb. 요거였던 것 같아요. 사실 이거 유도를 하면 하겠지만 그게 중요한 건 지금 아니기 때문에 이런 식의 형태가 써 있어요. 그래서 아이들이 이 식에 대입하면 이 값을 항상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어떤 아이가 이걸 이렇게 풀더라고요. 근데 이게 나중에 이 식이 기억이 날까요? 참고로 식에 이 식이 써 있고 어떤 개념에 이 식이 써 있고 이 식을 대입해서 풀라고 나온 문제집도 좀 잘못된 거고 이거는 전형적인 아이들 수학 못하는 친구들에 대한 최악의 어떤 문과식 수학이에요. 뭐냐면 정확한 원리를 이해하기 힘들고 공식을 암기해서 대입해서 푸는 거. 정말 수학을 못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할 때 이런 식의 형태의 대입을 해서 푸는 건 거고 이렇게 푸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수학 기하에서도 그렇고 대수에서도 그렇겠지만 자주 사용해서 확실하게 외워야 할 공식이라는 게 있는 건 거고 그게 아니고 그냥 응용으로서 풀어야 될 개념들이 있는데 그걸 정확히 구분하지 않고 그냥 여러 가지 공식의 양을 늘리는 거. 이게 신기한 게 공부를 잘하는 친구들일수록 공식의 개수를 많이 하는 게 아니고 오히려 적게 알아요. 적게 알고 그걸 잘 응용하는 친구들이 보통 수학을 잘하는데 물론 개 중에 정말 잘하는 친구들 중에서는 공식의 개수도 많이 알고 있는 친구들이 좀 있습니다. 또 어머니들, 공식의 개수를 조금 알아야 잘한데, 우리 아이는 공식을 최대한 아무것도 외우지 말게 하자. 가장 조금 알게 하자. 이런 생각하시면 안 돼요. 필수적인 거 알아야 합니다. 그걸 응용을 해야 돼요. 이 문제 어떻게 푸는 거냐면요. 이거, 요 노란 선과 평행하게 선을 하나 그어요. 그럼 여기 88 길이가 나올까요? 왜냐면 평행사변형이잖아요. 여기 평행이고 여기 평행하게 그었으면 그럼 여기 남은 길이가 2가 됩니다. 그러면 여기서부터 닮은 비로 2 대 3은 얘 대 얘 하면 요거 길이가 나오고 그냥 이렇게 쉽게 구해지는 건데 이것을 이렇게 어려운 식에 대입하면은요 굉장히 그 아이 수학 힘들게 돼요. 아무렇게나 외우면 안 됩니다. 이 개념이 이제 가계 이등분선 정리라는 개념인데 비슷하죠? 내각에 대한 정리, 외각에 대한 이등분선 정리인데 참고로 이 개념은요. 어머니들도 아실걸요? A 대 B는 아이고 자꾸 제가 뭐 잘못 눌러요. 죄송해요. A 대 B는 자 A, B, M, N. A 대 B는 M 대 N 아시나요? A 대 B는 M 대 N. 아이들도 이거 배워본 적 있는 친구들은 거의 안 까먹습니다. 근데 이 외곽의 이등분선 정리는요. 대부분 많이 까먹어요. 대부분 배운 적이 있는데 까먹었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뭐 참고로 공식이 써줄까요? A, B 대 AC가
BP 대 BP 대 PC, BP 대 CP. 요게 그 공식인 건데 얘 대 얘. 외우면 될 것 같죠? 근데 이제 이게 얘는 외우더라도 그 느낌이 좀 간단해서 좀 기억에 많이 남고 실제로 이거는 고등학교 과정에서든 중3 과정에서든 계속 좀 응용학적으로 씁니다. 얘는 근데 닮은 때만 나오고 더 이상 안 나오기 때문에 기억에서 가물가물 사라지기도 하고 생각보다 아이들이 이제 많이들 뭐 공식을 많이 이제 까먹는 건데 적용도 많이 안 하고 그래서 저는 이제 이런 걸 수업을 할 때는 자, 점점 각이 같지 이게 조건이야. 그럼 여기서 아이들한테 평행선을 긋는다는 거 이 하나만을 기억하라라고 합니다. 평행선을 긋는 것이다. 그렇다면 이 각이랑 이 각은 억각, 아니 잘못 잡았어요. 이 빨간 두 각은 억각, 그 다음에 이 초록색 두 각은 동의각으로 여기가 이등변 삼각형이 나옵니다. 이렇게까지만 알면 돼요. 평행선을 그어서 이등변이다. 이거 하나만 기억해서 계속 문제를 풀어야 좀 더 이것을 오래 가져갈 수가 있고 공식을 외우면 잠시는 괜찮지만 반드시 그 공식은 곧 헷갈리게 되는 그런 유형이다. 이거 되게 잘 구분해야 됩니다. 많은 선생님들이 이것에 대한 강조점 잘 몰라요. 어떤 개념을 설명할 때도 원리까지 잘 설명하지 않는 경우들도 많고 자, 그래서 다시 한번 암기해야 할 개념과 아닌 개념에 대한 상을 정확히 잡아주고 암기가 된 것은 계속 트레이닝하고 아닌 것은 응용으로서 풀 수 있게끔 계속 체크해야 한다. 자, 일단 이번에는 이제 벌써 30분이 갔어요. 저희가 뭘 했는데 30분이나 갔죠? 오늘 좀 토크도 하고 좀 가볍게 오늘은 너무 길지 않게끔 끝내야지라고 생각했는데 벌써 제가 30분을 떠들었네요. 자, 기하 실력을 정하는 요소. 공간지각력, 개념, 그리고 유형. 자, 그 다음에 심화 문제에 대한 거. 자, 요거 얘기를 해볼게요. 기하 실력을 이제 정하려면, 기하 실력은 어떤 공간지각 능력, 공간에 대한 이해력이고, 사실 우리가 대부분의 문제들은 아주 소수 문제 제외하고는 대부분 평면 문제이기 때문에 공간지각 능력이라는 개념보다는 어떤 보조선에 대한 것 또는 어려운 것에 대한 상상력에 대한 게 조금 더 가까울 건데, 이런 부분들이 실력을 당연히 정하겠죠. 그리고 그 아이가 개념을 얼마만큼 잘 알고 있는가. 그리고 그 관련된 유형들을 풀고 있는가. 근데 가끔 어머니들 좀 조심해야 될 포인트 알려드릴게요. 개념을 정말 열심히 공부하는 학원들이 있어요. 개념만.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하죠. 개념만 정말 탄탄하게 알면 문제는 다 응용으로 풀린다. 안 그래요. 개념을 알고 그 개념을 어떻게 문제 적용시키는지에 대한 제대로 된 트레이닝이 없으면 마치 그냥 운전면허 책만 운전 잘하는 방법 운전면허 책만 뭐 20번 30번 완벽하게 읽어보고 달달달 외우면 운전은 자동으로 됩니다. 그러던가요? 아니요. 실제 다 해보면서 다 부딪혀야 되거든요. 그래서 하나하나 우리가 알고 있는 개념과 그것들을 하나하나 연결을 시켜줘야 돼요. 개념만 정말 달달달 외웠다고 해서 문제가 풀리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개념에 대한 내용을 잘 이해하고 문제도 유형을 좀 다양하게 풀어봐야 되고요. 그리고 이제 심화 문제에 대해서도 뭐 많이 접해봐야지 이제 기하 실력을 정해지는데, 여기서 이제 공간지각 능력이라는 부분은 뭔가 상상하는 능력인 건데 그것도 이제 많이 접해보고 또 어려운 문제에 대한 설명도 이해하고 해야지 잡히겠죠? 참고로 그런 내용은 기하 1단계나 2단계에서 좀 많이 이제 제가 잡아주는 수업이 됩니다. 개념에 대한 부분들도 이제 1단계, 2단계에서 많이 개념과 유형 많이 하는 것이고 자, 이 심화 문제에 대한 내용을 얘기해 볼게요. 심화 문제. 결국은 어머니들은 A급 수학 수준의 그런 심화 문제들을 아이들이 얼마나 잘 푸느냐. 그게 또 중요한 거잖아요. 얼마나 잘 푸느냐. 그런데 그 심화 문제들은 크게 두 부류로 나눠져 있어요. 하나는 개념이 잘 돼 있고 응용 문제를 풀어본 친구들은 그 응용을 조금 더 활용을 잘 해서 해결해야 될 문제 수준이 있고 이건 사실상 경시 문제들. 요즘 이런 게 왜 이렇게 많은지 모르겠어요. 경시 문제인데 숫자를 대입해서 응용 문제인 것처럼 넣어놓는 문제들이 많습니다. 이 각각은 해결할 수 있는 전략이 달라요. 이 경시 문제 쪽은요. 아이가 잘못 접하면 아이가 경시인지를 알 수는 없잖아요. 그냥 어려운 문제일 뿐. 이 아이들한테는 이 두 문제는 둘 다 어려운 문제예요. 근데 얘는 설명을 들으면
아, 그런가 보다 이해가 되는데. 얘 설명을 들으면 일단은 뭐 알기 하겠는데 도대체 왜 저렇게 해야 하는지에 대한 그 막막함이 좀 있습니다. 좀 뭔가 약간 다음에도 이 생각을 내가 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어 라는 느낌. 그렇게 하라고 해서 하긴 하겠는데 필기하라고 해서 필기는 적겠는데 아 이거 좀 어렵다. 이런 게 이제 결국은 경시 유형들을 문제화 시킨 것들인데 전략이 필요합니다. 뒤에서 얘기할게요. 자, 그러면 자, 학생별에 대해서 이제 제가 간단하게 얘기를 좀 이게 하고서 이제 조금 더 이제 각 단계별에 대한 설명도 해볼게요. 아까 했던 내용인데 시중 문제집 정답률만 높은 아이. 왜 시중 문제집 정답률만 높을까요? 시중 문제집 정답률. 어, 이것은 아까 얘기했듯이 그림에 의존해서 그림에 나오는 숫자들의 비율이나 그런 것들을 꽤나 아이가 높은 어떤 정보로 사용하는 것인 건데 그렇게 정보로 많이 사용하는 이유 자체가 뭘까요? 정확한 구조로 어떤 논리적인 부분들을 찾을 수 없기 때문에 억지로 하는 거거든요. 억지로. 그렇죠? 그래서 이런 아이들이 굉장히 위험하다라는 거 얘기 드릴게요. 그 다음에 이제 어머니들의 많은 어떤 상담 중에서 참고로 요 정도까지 가려면요. 기본적으로 약간 경시급 학원이나 경시급 학생, 경시급 어떤 수업을 듣고 있거나 곧 가려고 하거나 그런 경우일 겁니다. 작도를 잘 못해서요 라는 얘기가 있는데 자, 작도에 대해서 잠깐 살펴봅시다. 작도. 자, 어머니들이 우리가 이제 수학학원에 문의하는 작도, 어머니들도 작도란 단어를 쓰는데 크게는 세 가지 정도의 의미가 섞여서 써요. 중학교 1-2의 작도라는 파트가 나오죠. 거기에 기초적인 작도에 대한 성질들이 있습니다. 요때 작도란 단어를 학원 뭐 수학에서 같이 사용하게 되고 그 다음에 보통 이제 KMO 학원을 위한 거기서의 작도가 있어요. 근데 여기서는요. 이 부분은 뭐 작도라는 개념보다는 그냥 그림 그리기예요. 그냥 문제 그림이 없어서 문제를 읽고 그 관련된 내용을 그림으로 그려보는 그 능력인 건데 이거는 작도에 대한 기술이 사실상 들어가지 않습니다. 어머니들 원에다가 접선을 긋는 이 간단한 행동 하나 자체가 생각보다 작도하는 방법이 굉장히 어렵거든요.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물론 원밖에 한 점을 주어주고 여기서 접선을 그어라 이게 그냥 자를 갖다 대서 현실적으로 그냥 자를 갖다 대서 긋는 거는 쉬운데 실질적인 수학적인 그런 어떤 작도 방법을 이용해서 긋는 건 어려워요. 근데 여기서 이 그림 그릴 때 이 작도법까지 다 사용하는 건 아니고 간단한 중학교 1학년 정도 배웠던 그 기술들을 가지고 그냥 그림을 최대한 문제 풀기 편하게끔 그려가는 게 이제 K모식의 작도인 것인 거고 실제 작도 방금 설명했듯이 원 밖에서 원에다 접선 긋는다든가 두 원을 접하게 작도한다든가 삼각형의 네저번을 그린다든가 그런 어떤 예전에 그리스 수학자들이 많이 했다라는 그 실제 이 심화에 대한 작도는요 거의 영재교나 그런 입시 쪽이나 과학고 면접이나 그 정도 사용해야 될 정도로 굉장히 심화적인 내용들인데 일단 기본적인 작도에 대한 생각이 어머니들이 세 가지 생각이 보통 이렇게 섞여서 이렇게 나오게 돼요. 근데 대부분 이제 사용하고 있는 어머니들의 작도는 이거 얘기하는 겁니다. K모식의 그림 그리기. 작도에 대한 기술들이 상세하게 많이 들어가기보다는 문제를 내용을 읽고 그거에 맞춰 그림을 그리는 거. 자, 이걸 생각해야 돼요. 미술학원을 다녀봅시다. 미술학원. 미술학원 다닐 때 기본적인 작도 기술들은 그림 그리는 기술들은 약간은 배워야 해요. 약간은 이렇게 잡는 거야, 이렇게 잡는 거야. 근데 모든 그 기술들을 다 익힌 다음에 그림을 그리기보다는 조금씩 기술도 익히지만 아이들이 그림 잘 그리려면 남이 그림을 가지고 따라도 그려보는 그런 행동들도 많이 필요하고 그런 것들 많이 봐야 합니다. 많이 봐야 이제 이런 그림들이 이렇게 생긴 거구나. 곰돌이가 도대체 이렇게 생긴 거구나라는 그 상이 잡히는데 이 작도를 잘하려면요. 보통은 작도가 어려워하는 게 이제 경시학원 딱 가서 보면은 문제도 어려운데 그림도 없으니까 아이들이 되게 끙끙 앓거든요. 문제도 이해도 잘 안 되는데 그걸 그림까지 그려서 풀어야 하니까 뭐 잘 못합니다. 그래서 이제 저는 이제 기하 3단계에서 이 부분에 대한 해결책을 좀 제시를 하는데
실제 심화 문제들이 그림이 어떻게 그려졌는지에 대한 적응을 많이 해야 돼요. 아, 이 문제가 이렇게 생겼구나. 그래서 이 문제는 이렇게 푸는 거구나에 대한 경험치를 한 후 그림을 그리는 방법을 조금만 배우면 생각보다 적응하기 쉬운데, 그림 그리는 이 작도 방법을 초기에 배우려고 하면 아직 그렇게 그런 이론적인 바탕도 잘 안 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워요. 그래서 이 작도는 제 기하 3단계에서 이 어떤 부분을 먼저 트레이닝 해야 되는지에 대한 내용을 얘기해 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이제 보조선을 잘 못 긋는 경우들 얘기 많죠. 어머니들 고민 많잖아요. 아, 우리 아이가 보조선을 잘 못 그어요. 자, 보조선도 구분해야 합니다. 보조선도 아주 독특해서 사실상 암기해야 하는 유형들이 몇 개 있어요. 느닷없이 여기에 정삼각형을 붙인다든가 도형을 회전시켜서 여기 붙인다든가 뭐 이런 문제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 아주 독특한 것들은 좀 외워야 하는데, 근데 많은 문제에서 이런 경우 이런 문제 있는 조건을 가지고 이런 식으로 그을 가능성에 대해서 문제 조건들이 나온 게 많아요. 그러니까 이 각각을 트레이닝 해야 되는 거죠. 다시요. 독특한 경우들은 암기해서 가야 하는 게 맞고, 어머니들은 이런 거죠. 암기해야 될 거 좋아요. 암기 몇 개 시킬게요. 근데 암기할 거 말고 아이가 그걸 스스로 보조선을 그을 수 있는 능력을 만들어줄 수는 없나요? 있어요. 그러니까 독특한 것들을 외워야 하는 건 맞지만 상당수 문제 있는 조건을 가지고 이런 조건일 땐 이런 선을 대부분 그어서 풀어야 해 하라는 그런 방향성을 많이 잡아줘야 하거든요. 그것이 2.5에서 많이 트레이닝 됩니다. 2.5에서. 그래서 평행사변형의 중점이 나오면 연장선을 그어보라든가, 내심에 대한 내용이 나오면 각의 이등분선을 같이 꼭지점이랑 연결한다든가, 이런 등등의 어떤 대표적인 보조선들의 패턴이 있거든요. 그런 것들은 충분히 트레이닝을 하고 독특한 거는 따로 암기로 좀 빼서 이런 유형들을 외워라, 이렇게 구분을 지어줘야 합니다. 자, 얘기 드렸고요. 전체적인 이 내용들 좀 얘기 많이 드렸어요. 그럼 이제 각각의 제 2.5, 3, 3.5는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얘기를 좀 드릴 건데, 그 전에 어머니들 들으시면서 그냥 궁금한 거, 지금까지 얘기 중에 궁금했던 거, 어, 그냥 뭐 아무 얘기라도 좋습니다. 우리 아이 얘기도 좋고 그런 거 있으면 편하게 막 생각이 나는 대로 막 써주세요. 그럼 제가 적절하게 바로 답변 드리거나 후반에 모아서 답변 드리거나 나눠서 하도록 할게요. 네. 네. 유독 채팅창이 조용한데 제가 혹시 채팅을 뭐 이렇게 막아놓은 건 아니죠, 어머니? 그쵸? 아, 네. 뭐 글을 또 주신 분이 있는데요. 질문이 기하 증명에서 찾은 문제는 좀 더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서 답안지랑 완전히 똑같을 때까지 계속 고치게 하는 게 어떤가요? 증명에서 찾는 문제? 그러니까 기하를 아이가 증명을 직접 하는 문제인가요? 아니면은 이렇게 증명 관련해서 빈칸을 채우는 문제 스타일을 얘기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그냥 증명 관련된 문제인가요? 증명 관련된 문제? 아, 그냥 증명 관련된 문제. 일단은 그 증명 관련된 문제들 중에서 좀 간단한 뭐 쉬운 패턴들이 좀 있고 약간 조금 더 어려운 실질적인 거의 경시 문제 같은 증명 문제들이 있는데, 이렇죠. 이제 처음 배울 때는 간단한 문제들이라면요, 답안이랑 똑같이 쓰는 것 자체가 이상한 거죠. 일단 대부분 이런 형태의 논리 구조를 갖춰야 해라는 것은 좀 트레이닝이 돼야 합니다. 삼각형 쓸 때 합동 쓰고 관련된 이유들 쓰고 그것을 통해 알게 된 것 쓰고 이렇게 찾아가는 흐름들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이런 식으로 하는 거야 돼야 하는 거야라는 것은 아이가 조금 트레이닝이 됐거나 알고 있었어야 했을 것이고, 그 다음에 써내려가 봤을 때 좀 부족하다면 아이한테 조금 더 이런 내용도 써봐라는 내용이 조금 필요할 거고요. 그 다음에 만약에 그거 역시도 이제 조금 부족하다면은 저는 경우에 따라서 증명 문제에서는 답을 보여줘야 한다고 생각해요. 답을 보여주고 이런 형태의 논리 구조를 쓰는 게 이 문제집에서 좋다라고 나왔어. 너도 따라 써보고 안 보고도 한번 따라 써보자. 그렇게 해서 한번 익혀보고 다음번엔 이런 논리 구조를 갖자. 이렇게 하는 것이 학습에 좀 적절할 거라고 봐요. 왜냐하면 증명이라는 것 자체는 아이들이 다소 이런 게 있어요.
상당수 아이들이 증명 문제는 믿고 거르는 증명 문제. 뭐냐면, 아, 증명이구나. 이건 안 하는 거. 이렇게 많이 하거든요, 실제로. 근데 이제 증명이라는 부분 자체가 실제 답을 구하는 논리랑 크게 다르지 않기 때문에 아이들이 해보려면 적응이라는 게 필요합니다. 그 적응할 수 있게끔 단계별로 좀 상황에 따라 단계별로 다른 건 거죠. 어떤 때는 조금씩 힌트 정도만 주고 어떤 때는 결국은 답을 보여줘서라도 그걸 따라올 수 있게끔 트레이닝을 해야 하는 그런 상황들이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완전히 똑같이랑은 좀 상황은 다를 것 같아요. 논리적인 흐름이 잘 담겨 있는지. 네. 또 질문해 주신 분이 기아 특강에서 중학교 1학년, 2학년, 3학년 기아를 모두 다 아우르시는 건가요? 네. 제 기아 수업이요. 뒤에 뭐 기아 수업이 기아 그냥 단계만 쓸게요. 1단계, 2단계, 2.5단계, 3단계, 3.5단계 이렇게 수업이 있는데요. 요 1단계에서는요. 중 1, 2, 3 다 합니다. 다 쫙 개통을 하는데 다소 중일 부분은 조금 축소해서 해요. 축소. 왜냐하면 큰 개통의 전체적인 그림에서 중일 부분은 조금 간단한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뭐 동의각, 억각 이런 간단한 정도의 내용들을 잘 알면 큰 그림을 따라가는데 상관없는 것들이 많아서 중일은 조금 축소해서 하고요. 그래서 만약에 조금 더 자세히 하고 싶은 친구들은 조금 더 자세히 이렇게 찍어 놓은 이게 수업 영상이나 어떤 학습 방법들이 있어서 그런 거를 좀 상담을 통해 안내해 드리고 있고요. 기아 2단계도 똑같아요. 각각 중학교 1, 2, 3학년 전체를 하는데 그러니까 기아 1이 중학교 1학년 거, 2가 2, 3학년 거 뭐 이런 게 아니고 기아 1도 전체적인 쭉 큰 그림을 중학교 전체 보는 거고 기아 2도 그렇습니다. 다만 기아 1은 배운 내용을 조금 더 쉽게 처음 배운다라는 가정하에 좀 친절하게 좀 알려주고 기아 2는 한 번도 배웠던 친구들에 대한 컨셉으로 조금 더 심화로 정리를 하는 게 기아 2단계 수업 방식이에요. 수업 내용 구성입니다. 그리고 이제 2.5와 3단계 이쪽은요. 2.5는 중학교 2, 3학년 내용만 진행합니다. 2, 3학년 심화 문제들에 대해서 푸는 방법. 그리고 자, 뭐 3이나 3.5는 얘는 뭐 이미 경시급 정도의 심화 이론들을 많이 하는 수업이 되기 때문에 학년에 대한 구분은 없어요. 중학교까지 과정이 다 끝난 친구들에 대한 내용입니다. 자, 일단은 이 정도로 하고 각각 2.5단계의 3단계, 3.5단계에 대한 흐름을 제가 알려드릴 거고 그것들을 보시고 그거랑 상관없이 어머니들이 그냥 기아 관련해서 궁금한 거 모두 다 물어보시고 또는 기아를 넘어서 다른 것도 다 좋습니다. 다 알려드릴게요. 자, 기아 2.5단계 보겠습니다. 기아 2.5단계는요. 책을 두 권 써요. 이 둘이 똑같은 책입니다. 수업책, 과제책. 보통 수업에서 뭐 한 25문제에서 한 30문제, 또 쉬울 때는 30문제도 넘게 푸는데 이 정도 문제를 풀게 돼요. 이제 수업 방식이 한 문제당 좀 쉬운 거는 한 2분, 좀 어려운 건 3분, 4분 정도, 진짜 어려운 건 5분 정도 줄 때도 있어요. 이 요즘 수학에서 아이들이 한 문제를 이렇게 깊이 있게 고민하는 걸 경험할 일이 많지 않아요. 심화 문제들도 고민하다가 모르겠다 별표 치고 넘어가는 경우들 많은데 어느 한 문제를 진짜 딱 집중해서 몇 분 동안 고민해 본다. 그게 어렵거든요. 대부분 바쁘기 때문에. 그래서 이 수업에서는 아이들한테 그 문제를 거기서 고민하게 하고 그것을 문제에 자기가 생각을 이끌어내서 답을 구해보게끔 하고 제가 돌면서 올바르게 풀었는지 다 개별로 채점을 합니다. 다 개별로 하나하나 채점하고 이렇게 확인해서 너 이거 합동 조건 틀렸어. 다시 해야 돼. 이런 것들을 다 체크를 이렇게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기아 2.5에서 수업에서는 아이들과 이렇게 교류하면서 이렇게 하게 되고 그리고 이 수업책은요 학원에다가 두고 갑니다. 학원에다가 두고 가고 학원에 두고 가고 이 과제책만 집에 가져가게 돼요. 그러면 과제로서는요 이 배웠던 내용을 다시 한번 집에서 서술형으로 풀어야 돼요. 자, 중요한 게 이 정도 문제를 풀 때 자기가 직접 맞았다, 자기가 뭔가 답을 구했는데 너 이거 논리적으로 잘했네가 있고 야 이거 논리적으로 틀렸어가 있고 그리고 아예 못 푼 문제들이 있어요. 그럼 이런 문제들은 제대로 자기께 푼 게 아닌 거니까 제가 칠판으로서
다시 강의를 해줍니다. 자세하게 알려주면 아이가 필기를 하게 되겠죠. 필기를 해갖고 가면 이제 필기를 해놓은 거면 이 수업 책의 내용은 마치 교사용 답안지처럼 완벽해질 거예요. 그 다음 이거는 일단 두고 가고 집에 가서 과제를 다시 하는데 다시 한번 모든 문제를 서술형으로 풀어야 돼요. 서술형. 서술형으로 하나씩 하나씩 이렇게 풀다 보면은 서술형으로 이렇게 하나씩 풀다 보면은 학원에서 풀릴 때 잘 풀었던 것들도 어떤 것도 실수하기도 하고 어떤 건 잘 안 되기도 하고 어떤 건 맞기도 합니다. 그럼 이렇게 잘 안 된 문제들은 제가 힌트를 줘요. 어머니들이 사진 찍어서 저한테 보내거든요. 과제 다 했어요. 사진 찍어서 보내면 제가 어머니들이 답을 확인하는 게 아니고 제가 다 채점을 직접 해요. 이거는 답만 맞았어요. 다시 해야 됩니다. 이렇게 다 개별 관리해서 그 틀린 걸 아이가 받아가면 그걸 다시 한번 고치고 제가 그냥 고칠 때 그냥 끝나는 게 아니고 힌트까지 제공이 됩니다. 힌트와 함께 아이가 고쳐보고 다시 한번 보내서 저랑 교류해서 모든 문제를 다 클리어해갖고 오는 게 이 수업의 형태예요. 참고로 기하 2.5는 전체 수업 과정 중에 제가 가장 아이들한테 어떤 공을 많이 들이게 되는 수업입니다. 한 명 한 명 개별로 다 사진 관리를, 사진이랑 사진 보내면 제가 다 채점 관리 다 직접 하기 때문에 여기서 정말 아이들한테 도움 많이 되고 생각보다 아이들의 어떤 모순적인 부분들이 많이 파악이 돼요. 자, 넘어가 볼게요. 자, 기하 2.5 책입니다. 기하 2.5는요, 기본적으로 기하 2단계 정도 수업을 들은 친구들이거나 또는 다른 곳에서 공부했다 하더라도 그 수준에 상응하는 공부를 한 기하 수업을 어느 정도 다 공부한 친구들이어야 합니다. 그 다음에 난이도는 뭐 A급 수학, 뭐 A스텝, B스텝 정도 수준이긴 한데 그거보단 조금 더 아이들이 풀긴 편한 스타일들의 문제예요. 이론적인 부분은 많이 깊이 들어가지만 문제가 너무 지나치게 길어서 아이들을 짐 빠지게 하거나 그런 스타일은 아닙니다. 그리고 이제 수업에서는 간단하게 개념 정도는 복습을 해요. 근데 개념 복습을 엄청 자세히 하거나 개념 설명을 길게 하진 않고요. 어느 정도 개념이 된 친구들인 것이니까 개념은 같이 한번 빠르게 다시 한번 확인만 하고 수업 시간에 학생이 문제 풀고 제가 확인하고 바른 문제 풀고 이걸 계속 반복하는 형태로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하고 이제 테스트를 보게 되고요. 그 다음에 질문도 받는 시간 갖고 이제 성적표가 가고 아까 얘기했던 카톡으로 계속 저랑 이제 주고받는 그런 과정도 거쳐서 이게 다 클리어 되면 오는 건데 클리어 안 된 부분 있으면 여기서 다시 질문을 좀 할 수가 있어요.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합니다. 교재 내용은 이렇게 구성되어 있고요. 문제 있고요. 여기 막 힌트 받음, 답만 맞음 이런 식으로 혹시 아이들이 부족한 경우 제가 이렇게 체크도 하고요. 여기 줄 맞춰서 서술형으로 풀 수 있는 이런 공간들도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구성되어 있고요. 시험도 보게 되는데 시험은요. 여기 보세요. 지금 1번부터 잡으실까요? 1번부터 36번까지를 첫날 진도를 나갔어요. 자, 그럼 수업이 있고 과제가 있고 테스트가 있을 건데 1회차 수업, 2회차 수업. 1회차 수업에서 1에서 36까지 진도를 나갔다면 과제로 1에서 36까지를 해와야 하는 겁니다. 근데 이 과제를 해올 때 해오고 끝나는 게 아니라 저랑 막 계속 교류를 하죠. 교류를 해서 다 클리어가 됐으면 이제 사실 모든 문제들을 자기가 서술형으로 풀어내고 고치는 것을 완성한 거잖아요. 그러면 학원에 와서 그 배웠던 방금 배웠던 1에서 그 36에 해당되는 그 범위 안에서 5문제를 뽑아서 정말 다시 한번 서술형으로 올바르게 풀 수 있는지를 테스트 봐요. 5문제. 그래서 각각의 5문제를 봐서 문제의 정답률이 있고요. 좀 부족하면 세모, 틀렸으면 X에서 이렇게 채점이 들어갑니다. 점수가 부족하면 재시험도 봐요. 자, 그 다음에 중요한 거. 굉장히 중요한 거 보여드릴게요. 아이들이 저랑 채점을 이렇게 교류를 하는 데 있어서 틀린 문제들이 있잖아요. 집에서 분명히 학원에서 제대로 배웠는데 집에서 풀 때 잘 안 풀려서 저한테 힌트를 받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럼 여기 그 힌트 받은 문제들을 제가 번호로 학생별로 따로따로 다 이 번호를 제가 관리를 해요. 그럼 여기까지 쭉 모이게 되면 여기 1차 오답에 이 전체 문항의 번호가 다 모입니다. 이 전체 문항의 번호를 중간에 중학교 2학년 과정까지 끝났을 때 아이한테 1차 오답이라는 이름으로 다시 나가요. 이해되시나요? 수업 시간에 저한테 배웠어요.
저한테 올바르게 막 체크받고 해서 다 배웠고 집에서 모든 문제 서술형으로 다시 푸는 데 있어서 그래도 틀렸다면 그건 그 학생의 약점이니까 그것은 제가 여기 문제 번호를 자, 번호를 입력을 하고 그 문제 번호를 입력하고 입력된 번호들을 통해서 나중에 모아서 추가적으로 한 번 또 풀립니다. 그럼 정말 빠져나갈 구멍이 없어요. 아이들이 정말 탄탄하게 관리가 들어갑니다. 자, 이 정도에서 일단 2.5는 간단하게 좀 얘기를 해봤고요. 시간이 생각보다 많이 흘러서 3단계 얘기 드릴게요. 지금 어머니가 질문 주신 거에 대한 답변 하나만 하고 갈게요. 실제 대입에서는 기하보다 대수라고 들었습니다. 맞죠? 다 대수예요. 고등학교 거의 전체 과정이 다 대수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기하를 어려워하는 아이라면 그냥 심화 없이 유형까지만 해도 될까요? 유형이라기보단 기초 정도만 개념을 확인하고 가도 될까요? 라는 질문이신 것 같은데, 자, 오해가 있어요. 고등학교 과정 가면은 모든 것을 식으로 풉니다. 모든 것을 그래프, 좌표 평면에 그래프로 그려서 문제를 풀게 되고 식으로 풀고 이런 과정들이죠. 근데 당장 수학 하만 보더라도 그래프를 그려요. 근데 그래프에 원이 들어가기도 하고 응용 문제에 따라서 어떤 사각형 형태가 들어가기도 해요. 사각형을 식으로 나타내는 건 좀 어렵긴 하지만 그리고 여기서 선을 긋는데 이 선에 막 이 원에 닿는 범위도 구하고 이런 부분들이 많거든요. 자, 이 생각을 해야 돼요. 기하라는 게 도형이라는 게 별 필요 없는 거였다면 중학교 수학의 거의 50% 가까운 부분을 도형으로서 채워야 될 이유 자체가 없었겠죠. 근데 이 도형을 배우는 이유는 이 도형에 대한 기본적인 성질들을 논리적으로 이해하고 그것을 통해 뇌에 자극을 주는 것뿐만 아니라 그것에 응용된 다양한 어떤 도형적인 감각이 들어간 문제들이 그 후로도 계속 펼쳐지게 됩니다. 이 고등 과정에서는 상당수가 식으로 풀고 대수로 풀고 어떤 함수적으로 문제를 푸는 건데 그 좌표 평면에 도형이 올라가요. 도형이 올라가고 그 도형과의 성질들을 이해하면서 풀어야 될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우리가 간단하게 그냥 개념만 한번 쭉쭉쭉 확인하고 가면 되는 수준이 아니라 생각보다 꽤나 감이 살아있고 그것들을 알고 있어야 그런 응용 문제들을 풀고 제대로 된 학습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중등의 기하를 어차피 고등학교 거는 대충 그거니까 기하는 뭐 약 대충만 보고 고등학교 거로 넘어가면 더 이상 걱정할 필요 없어 라기보다는 생각보다 그 도형에 대한 어떤 능력치가 꽤나 오랫동안 발목을 잡고 도형의 감각이 있는 친구들은 고등학교 수학에서 그 도형 관련된 응용 문제들을 꽤나 굉장히 유리하게 잘 풀어냅니다. 자, 그래서 기하라는 어떤 중등의 오히려 반대로 얘기하면 중학교 나오는 그 평면 기하에 대한 성질들은 중학교에서 끝이기 때문에 그것들을 고등 과정에서도 응용하는 그런 것들이 나오는 거니까 중등을 얼마만큼 잘해놨느냐가 고등에서의 그 실력에 또 영향을 주는 거예요. 중학교 거를 잘해놔야 합니다. 기하를. 자, 기하 3단계 가보도록 할게요. 자, 기하 3단계 책인데요. 3권입니다. 3단계에서 3권이라기보다는 학습 방법 때문에 뭐 어쩌다가 3권이 됐어요. 참고로 2단계는 교재가 오답노트까지 3권이고 2.5단계는 2권 쓰고요. 3단계는 3권 뭐 이렇게 되는데 단계에 따라 책이 꼭 이름이랑 정해진 건 아니에요. 3단계는요. 자, 얘가 수업책이고요. 여기가 테스트 책이 있고 여기 과제. 이 3권의 책은 모두 다 같은 책입니다. 자, 혹시 뭐 큰 아이가 있거나 누군가 경시 학원에서 공부를 해본 친구들은 알 건데 대부분의 어떤 경시적인 학습은 굉장히 내용이 어려운 내용을 알려줘요. 그래서 선생님이 이렇게 열심히 알려줍니다. 이건 이렇게 되고 이렇게 이론을 쭉 알려주고 아이는 그렇구나 필기해갖고 오고 거의 그냥 끝나는 경우가 많아요. 그리고 그것을 자기 걸로 만드는 것은 아이의 역할이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선생님들도. 자, 왜냐하면 아마 그런 선생님들이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는 자신들이 그렇게 공부해왔기 때문인 거죠. 자기 걸로 만드는 능력들은 자기의 역량에서 했던 거니까. 근데 이 기하라는 우리가 학습이라는 게 한 번 듣고 어떤 학습된 내용을 머리로 듣고 그것을 자기 걸로 이제 만들어야 되는데 자칫 잘못하면 저장되지가 않고 몸은 마치 무슨 케이블처럼 정보만 타고 흘러가는 경우들이 있어요.
선생님이 알려주는 정보를 눈으로 보고 이렇게 해서 손으로 옮겨서 종이에다가 옮겨 적고 끝. 자, 그렇다면 지금 지식은 어디에 남았죠? 머리에 남았나요? 아니면 종이에 남았나요? 그냥 종이에 남고 끝이에요. 몸은 그냥 그걸 전달하는 기계 같은 역할밖에 안 한 거잖아요. 물론 중간에 이해를 하는 과정, 필기하는 과정에서의 논리적인 흐름들이 한 번은 경험은 되긴 했을 겁니다. 하지만 이 꽤나 어려운 내용들이 아이한테 남으려면 하나하나를 정말 뇌에 담아줘야 돼요. 어떻게 하냐면요. 오늘 만약에 수업에서 10문제를 진행을 했다. 자, 10문제를 진행을 했다. 그렇다면 이 수업 전체적인 진행 과정이 3시간이라면 2시간 정도를 거의 진도 나가는 데 사용합니다. 그럼 1시간이 남았죠? 그 1시간을 뭐 하냐면 오늘 배운 내용 하나하나를 직접 다 테스트해요. 1번 문제 공부를 하고 준비됐으면 책을 덮고 테스트, 증명, 그 다음에 저한테 확인. 부족한 것에 대한 조언을 듣고 맞았으면 동그라미에서 2번 도전. 그렇게 해서 그날 배운 내용 중에 몇 개를 뽑아서 테스트한다든가 그냥 진도만 나가는 게 아니라 정말 모든 문제를 다 트레이닝해야 돼요. 다 확인해야 되고 그래서 지식이 머리에 남게 해야 합니다. 그렇게 하고 과제로 이걸 다 통과해야 집에 가는 거예요. 야, 시간 됐으니까 그냥 가라가 아니라 통과해야 집에 가는 것인 거고 마지막으로 과제에서 같은 내용을 한 번 더 합니다. 참고로 과제는요. 테스트 통과는 보통 1시간 정도면 통과하게 돼요. 집에 그렇게 늦게 안 갑니다. 근데 여기서 한 번 다시 자기 머릿속으로 담았던 내용들을 집에서 과제하기 때문에 한 40분 정도면 집에서 대부분 통과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기하 3단계 수업은요. 이 기하 3단계는 그냥 경식 수업인가 보다라 하기보다는 문제집들 중에서 그 심화 유형들이 있어요. 심화 유형들 중에서는 응용의 끝으로 가는 문제들이 있고 사실상 경시 문제에다 숫자 대입해 놓은 게 있거든요. 이 문제들을 풀려면 그냥 선생님들한테 설명 들으면 너무 어려워, 뭔 소리지, 왜 이렇게 못 풀었지 싶지만 이 경시급 문제로 이 이론을 배운 아이들은 그런 문제들을 볼 때 이런 문제가 나왔구나. 경시 문제인데 이게 숫자 대입됐구나. 이걸 풀 수 있는 역량 자체를 키우는 겁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경시를 확실하게 할 친구들이 이거를 하는 경향이 있었지만 요즘은 꼭 경시를 직접 하고 안 하고 떠나서 많이들 해요. 그래서 이 기하 3단계 수업, 진짜 기하를 심화까지 보는 진짜 그 눈을 가지려면 기하 3단계에서 비로소 완성이 됩니다. 참고로 A급 수학 정도가 있어요. A급. 이 A급 수학은 중2 거랑 중3 거가 있잖아요. 기하 기준으로. 중2 거는 조금 더 일찍 풀리거나 해도 그럭저럭 푸는 경우들도 꽤 있는데 중3 거는요. 저는 기하 3단계 학습을 하는 중간이나 아니면 하고서 학습하는 걸 좀 추천을 드립니다. 그 정도 돼야 아이들이 비로소 기하 문제를 보는 눈을 좀 갖게 돼요. 기하 3단계까지 보고 A급 하는 걸 추천합니다. 그래서 이 내용은 그 경시급 그 이론들을 총 3번 하는 거예요. 수업에서 제가 이끌어주고 테스트 통해서 한 문제 한 문제 한 문제를 다 아이가 직접 경험해서 확인받고 그 다음에 과제로서 한 번 더 이렇게 진행을 하게 됩니다. 자, 기하 3단계 수업 방식 방금 다 얘기 드렸는데 수업마다 경시 연계 문항이라고 해서 문제집 속에 들어있는 문제들 중에서 조금 아이들한테 자극 주고 싶은 문제들을 여기서 도전을 좀 합니다. 그래서 하루에 한 3문제 정도씩 도전을 하고서 그걸 푼 다음에 진도를 이제 시작을 해요. 일단 제가 설명하는 내용을 아이들이 잘 이해하고 필기하는 거 그리고 모든 유형을 다 증명을 통과해야 합니다. 만약에 빨리 통과한 친구들은 제가 도전 문제를 줘요. 그래서 그 도전 문제까지 한번 해보기도 하고 당연히 다 통과해야 집에 갑니다. 집에서 복습을 자기가 한번 공부한 다음에 과제하는 건데 이 과제할 때 중요한 게 어머니들이 착각하는 경우가 학원에서 다 배운 것이니 수업책을 보지 하나도 안 보고 혼자 다 증명해봐라. 어머니 10문제, 어려운이 10문제를 한 문제당 막 한 10줄씩 된다면 다르게 얘기하면 한 100줄은 되는데 아무리 이해가 잘 됐어도 이 100줄을 한 번에 쭉 써내려가는 거는 아직은 어려워요. 근데 나중에 후반에는 이것도 됩니다. 되는데 집에서는요. 아직은 보세요. 한 과제 수업책을 안 보고 70% 80%에 해당되는 논리를 쓸 수 있는 아이들보다는 한 문제 한 문제를 다시 한번 정확히 보고
100% 가까운 서술력을 갖춰가는 게 지금 필요한 단계이기 때문에 한 문제 공부하고 책 덮고 시험 보고 이때 어머님이 조금 감독해 주시면 좋아요. 또 아이들에 따라서 이렇게 또 이렇게 컨닝하듯이 베껴가면 너무 또 도움이 안 되기 때문에 이런 식의 학습을 해서 하면 도움이 많이 됩니다. 자, 그래서 와서 과제 채점 받고 이런 식의 학습들의 진행이 됩니다. 이게 이제 아이들한테 도전시키는 문제들이고요. 워크북 교재는 이렇게 생겼어요. 그림이 다 그려져 있습니다. 이 그림이 다 그려져 있는데, 자, 그림이 그려져 있어야 하는 이유를 알려드릴게요. 아이들이 이 심화 문제들을 읽고 그림을 그리고 그 그림에 표시하면서 문제까지 푸는 역량은 아직은 좀 힘들어요. 후반에 좀 더 필요한 거고, 여기서 필요한 거는 일단은 그림이 다 그려져 있으면 이 문제가 이 그림을 얘기하는 거구나라는 익숙해지는 부분이 생길 거고, 그 다음에 이걸 논리적으로 필기하고 하면서 아이들이 이 문제에 대한 내용을 이해하면서 기하적인 역량을 키우는 게 먼저고, 그 상태에서 나중에 간단하게 문제를 읽고 그림을 그려보는 그런 능력은 생각보다 금방 쌓이고 저희 수업에서 3.5에서 트레이닝을 하게 되고, 그리고 실제 그런 내용은 경시학원에 가서도 간단하게 조금만 배우면 금방 채워지는 부분이에요. 일단 이런 이론적으로 보는 눈 자체를 갖는 게 우선이다. 워크북 이렇게 구성되어 있고요. 자, 거의 다 왔습니다. 3.5단계. 자, 3.5단계인데, 자, 보세요. 1단계, 2단계, 2.5단계, 3단계, 자, 3.5단계. 자, 이름이 근데 왜 0.5가 됐느냐? 원래는 1, 2, 3부터 만들었거든요. 그 다음에 여기 0.5를 추가했고, 이 같은 이유로 3.5가 추가된 건데, 자, 2단계는요, 처음 보는 어떤 기초적인 내용들을 좀 트레이닝 하는 것이고, 1단계가, 죄송해요. 1단계가, 2단계가 심한데, 2.5단계는요, 2단계랑 수준이 비슷합니다. 문제 난이도나 그런 수준은 비슷한데, 자, 2단계는 제가 먼저 학생한테 알려주는 거예요. 이건 이렇게 해야 돼, 이렇게 해야 돼 알려주는 건 거고, 2.5는 그걸 다 알았다면 너가 끄집어내봐. 네가 해봐. 내가 확인해 줄게. 올바르게 하는지 확인해 줄게. 너가 해봐라는 게 2.5예요. 수준은 비슷합니다. 3단계는 제가 알려주는 거죠. 이런 건 이렇게 하는 거야, 이렇게 하는 걸 제가 끌어가는 건 거고, 그걸로 보는 눈이 생긴 아이들한테 3.5에서는 이제 그 수준의 문제를, 이 증명, 이 문제를 네가 읽고 스스로 해봐. 스스로 그림도 그리면서 해봐. 라는 거예요. 3.5는 참고로 모든 문제를 그리면서 하는 건 아니고 중간중간 아이들이 그려보면서 했으면 하는 문제들이 꽤 들어있거든요. 3.5는 그림까지 이제 그려가면서 푸는 문제들과 그냥 그림이 그려져 있는 문제들이 좀 섞여 있습니다. 모든 문제를 그림 그리면서 하는 거는 생각보다 시간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 제가 좀 그렇게 균형을 잡아놨어요. 중요한 건 너가 해봐. 할 수 있어. 문제 조건을 읽고 3단계에서 강조했던 그 원리들을 끄집어내서 생각해내봐. 요게 3.5예요. 3.5까지 하게 되면 아이들 기하 정말 끝이에요. 실제 뭐 K물 바로 봐도 될 정도의 기하적인 역량은 굉장히 많이 채워집니다. 자, 3단계랑 같은 방식으로 진행합니다. 세 권의 책으로 수업책, 테스트책, 그 다음에 과제책. 동일한데 다만 수업에서 뭘 한다고요? 아이들한테 먼저 풀어볼 기회를 준다라는 거죠. 너 먼저 풀어봐. 한 문제당 막 2분, 3분, 4분 막 주면서 헷갈릴 때 이 조건을 통해 뭔가 생각해. 그렇게 힌트도 주고 그걸 통해서 아이가 맞았으면 제가 채점해주고 틀렸으면 올바르게 칠판으로 설명해주면서 자기 걸 만드는 그런 형태의 수업이 되겠습니다. 테스트 방식이나 과제 방식은 비슷한데 테스트 시간이 조금 더 줄어요. 시간. 실제 테스트는 한번 여기서 수업에서 꽤나 자기 손으로 푼 문제들이 많기 때문에 테스트 시간은 기하 3단계보다 좀 더 적게 기하 3단계 한 70% 정도에 해당되는 시간만 줍니다. 과제는 동일할 거고요. 수업 방식은 비슷한데 아이가 먼저 문제를 푼다라는 거 정도고 차이점 중에 하나는 여기 문제가 있어요. 이 문제가 3단계처럼 도전 문제를 시작할 때 경식 어떤 실전 문제를 주는데 차이점은 3단계는 시중 문제집들에 있는 문제들 중에서 아이들이 경험해봤으면 좋겠는 약간 경식급으로 해석할 수 있는 정도 문제.
3.5는 그냥 경시 문제를 줍니다. 차이점 이해되시나요? 3단계는 그냥 문제집들이 있는데 이건 경시급 아이디어가 그래도 어느 정도 필요해. 좀 꽤나 어려워. 라는 문제들을 3단계에서 푸는 거고요. 3.5는 그냥 경시 문제를 풉니다. 딱 봐도 어려워 보이죠? 이런 형태들 문제들을 풉니다. 자, 여기 이제 3.5단계 워크북이고 이게 예전에는 그림을 다 그려놨었는데 제가 이 그림들을 몇 개를 좀 지우고 아이들이 작도하면서 할 수 있게끔 워크북을 최근에 좀 더 수정도 했어요.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일단 제가 원래 이렇게까지 길게 할 생각은 없었는데 네, 얘기 드렸고 이제 간단하게 어머니들 궁금해하시는 거 상담을 좀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지금 또 답변 주신 뭐 글 남겨주신 분이 있는데 자, 어머니들 지금 아주 소소한 것도 좋고 아, 이거 질문해도 될까? 기하가 뭐예요? 다 좋습니다. 어떤 질문이든 편안하게 제가 답변 다 드릴게요. 자, 요거는 내용을 한번 읽어보면서 자, 그러면은 요거를 제가 어머니들 이름은 뜨지 않게끔 제가 상담한 내용을 할 수 있게끔 제가 살짝 해볼게요. 자, 여기 보이시죠? 자, 이런 식으로 질문을 주셨어요. 자, 이렇게 번째입니다. 수업을 잘하는 편인 중학교 1 여학생이다. 진도는 수원 꽤 많이 갔네요. 그렇죠? 수원 더 많이 간 친구들도 있겠지만 나쁘지 않은 진도 같아요. 기하를 확실하게 정리하고 싶은데 2.5를 들으면 도움이 될까요? 일요일 반을 생각하고 있나 봐요. KMO는 안 할 거지만 영재관에서 경시 기초는 조금 했었다. 네. 초등생이 대부분이라고 해서 맞을지 고민이 된다. 일단은 그러니까 저는 이제 이 기하 수업을 들어오는 친구들 중에서 과정이 조금 더 후반이면은 실제 중학교 1학년 정도는 생각보다 꽤 있어요. 중학교 1학년들은 꽤 있고 중학교 2학년 정도도 이제 듣습니다. 그리고 이제 경우에 따라 중3 정도도 있었던 적이 있는데 보통은 중학생은 중1 가끔 뭐 중2 정도가 끼는 정도가 좀 있는데 학년보다도 기본적인 후반 수업 과정에서는 아이들한테 어떤 수업적으로 이끌어가는 부분이 수업의 상당수로 채워지기 때문에 진행하는 데 있어서는 뭐 불편하진 않을 겁니다. 그리고 이제 학생들 개별적으로 다 이제 관리가 들어가면서 하는 거기 때문에 상관은 없을 거고요. 2.5부터 들으면 될 것 같은지나 그 부분은 간단하게는 시험을 봐야 돼요. 뭐냐면 아이가 개념이 잘 돼 있는지 또는 개념은 잘 됐는데 문제 풀이가 약한지 아니면 사실상 지금 개념들이 다 약간 너무 잊혀져 있고 흔들리는지에 따라서 2단계냐 2.5단계냐 또는 3단계냐를 구분할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은 시험 한 번으로 저희가 평가가 다 되거든요. 이 시험 하나로 아이는 뭐 하는 게 좋습니다. 상담 드릴 수 있으니까 일단은 학원에 와서 시험을 한번 보고 가장 적합한 반을 저희가 찾아서 얘기를 드리는 게 맞다고 봐요. 현재 아이가 가지고 있는 성향에 따라서 미리 너무 가정을 통해서 나눠서 얘기 드리긴 뭐하지만 일단은 뭐 경시도 좀 했다라고 했으니까 잘할 수 있겠지만 어찌됐건 그래도 평가는 좀 필요할 것 같아요. 평가를 보고 그리고 어머니들이 생각하는 아이에 대한 상황과 실제가 아닌 경우들이 차이가 있기 때문에 네. 일단은 뭐 그리고 요거는 그다음 또 다른 아이고 제가 이거 하나를 껐네요. 잠시만요. 오늘 네 컨트롤을 자꾸 실수하네. 숙제를 안 하는 애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근데 이거는 이제 사실 뭐 좀 근본 이게 숙제를 안 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여러 가지가 있을 겁니다. 너무 어려워서 또는 너무 힘들어 너무 이제 하는 게 많아서 뭐 그리고 어찌됐건 뭐 너무 뭐 바빠서 뭐 이런 등등 비슷한 내용일 수도 있고 아이의 자체적인 의욕이 조금 아직은 부족했을 수도 있고 한데 이거는 단기적으로 금방 바뀔 상황은 아닐 건데 일단 아이가
공부를 확실하게 할 수 있는 시간적인 거나 어떤 물리적인 시간을 좀 확보해 주시고 아이의 어떤 여가 시간도 좀 있어야 되고 잘하고 못하고를 떠나서 요 정도 시간 동안은 네가 이걸 하자라고 해서 아이한테 합의를 이끌어 가야 되겠죠. 그다음에 그 합의를 통해서 아이와 이제 공부를 좀 이제 해보고 근데 이제 너무 어렵다고 생각해서 숙제를 안 하려고 하는 경향일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 이 아이의 경우는. 그러면은 모든 문제를 네가 최대한 좀 여기서 시간을 가지고 이렇게 해보고 그래도 못하는 부분은 수업책을 보고 한 문제씩을 다시 한번 이렇게 해보자라고 한다든가 아예 부담을 줄여줘야 돼요. 좀 어려워하는 경우는 이 문제들을 경험하고 자기 걸 만들려고 하는 그 노력이 필요한데 다 안 보고 자기 손으로 풀어가기 좀 어렵기 때문에도 이런 거라고 생각되거든요. 부담을 줄여줘야 합니다. 최대한 자기가 할 수 있는 문제들을 골고루 해보고 모르면 수업책 보고 다시 한번 해보고 그렇게 해서 공부해서 자기 걸 만드는 그걸 목표로 삼아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어머니들 또 궁금하신 거 있으시면 얘기 주세요. 편하게 뭐 생각나는 모든 거 다 좋습니다. 궁금한 거 얘기 주시고 그리고 오늘 뭐 중간에 좀 뒤늦게 들어오신 분들이 있지만 그래도 끝까지 계속 자리 잘 지켜주시고 감사하네요. 그러니까 이게 신청받은 지 꽤 오래돼서 접속자가 많지 않을 거라 예상했는데 그래도 많이 들어와 주셨네요. 네, 오늘도 궁금한 거, 자, 빨리 생각해 보세요. 우리 아이에 대해서, 기아에 대해서 궁금한 것들. 각 단계별에 대한 것에 대해서 조금 더 궁금한 게 있으시면 질문을 하셔도 좋고요. 자, 이런 질문을 또 주셨어요. 기아를 자, 여기다 옮겨놓고 어머니들도 같이 보실 수 있게끔 기아를 어려워하는데 어떻게 공부해 나가야 될지. 자, 사실 이거는 아마 한 회차 설명회급 내용이 될 겁니다. 기아를 어떻게 어려워하는데 어떻게 공부해 가야 되느냐. 자, 이런 질문이라고 보면 돼요. 우리 아이가 우울해하는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 어떻게 되죠? 어머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아이가 우울해한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일단 우울한 이유를 찾아야죠. 우울한 이유를 찾아야 합니다. 우리 아이가 뭐가 힘들지? 어떤 부분인 거지? 뭐가 너무 스트레스가 있나? 아니면 뭐 친구들이랑 관계가 안 좋은가? 학습이 너무 어려운가? 아니면 음식이나 뭐나 뭐 그냥 안 맞나? 피곤한가? 여러 가지들에 대한 걸 다 체크해 봐야 되는데 기아를 어려워하는 이유는 굉장히 다양할 겁니다. 기초가 덜 쌓였는데 자꾸 학원에서 그냥 쭉쭉쭉 가는 그 과정들이 너무 버거운 걸 수도 있고요. 그리고 뭐 그러니까 저는 이제 어려워한다라는 거나 이 부분에서 사실 이 수학이라는 것 자체가 또는 어떤 학문이라는 게 예전에는 정말 부잣집 사람들만 똑똑한 사람들에게만 특별히 주어지는 어떤 취미 같은 역할도 했다라는 거거든요. 그 얘기는 생각보다 제대로 자기가 알고 가고 하나씩 그걸 통해서 깨우치면서 문제 적용하고 가면 생각보다 재밌어요. 성취감도 크고 아마 수학이 전체 과목 중에 가장 어떤 성취감을 느낄 수 있는 과목 중에 하나일 겁니다. 해결하면서 자기 걸 만들면서 이렇게 쭉쭉쭉 올라가는 느낌이 제일 강한데 아마 그렇게 되기 힘든 구조에 계속 놓였을 거예요. 그 힘든 이유 중에는 다양한 뭐 공부 시간 확보는 잘 했는가? 아이가 충분히 그걸 공부할 수 있을 정도의 시간을 진짜 아이가 갖고 있는 것인가? 뭐 너무 많이 이제 공부할 일정들을 잡아서 자기가 공부할 시간 제대로 없어서 그걸 허우적대는 것은 아닌지. 그리고 어떤 수준을 올바른 수준을 된 것인지. 그리고 너무 어떤 학원이나 어떤 팀 수업이나 그런 것에 억지로 끌려가는 건 아닌지 이걸 판단해야 돼서 좀 복합적인 겁니다. 복합적인 건데 일단은 학생에 대한 어떤 현재 가지고 있는 실력이나 성취도에 대한 판단도 알아야 하고 그 학생이 왜 어려워하는지는 조금 더 좀 상세하게 좀 아이를 만나봐야 알 수 있는 부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도 좀 연락을 학원으로 주시고 그것들에 대한 파악은 제가 굉장히 잘하는 편입니다. 아이가 현재 이런 부분에 어려움을 가지고 있다. 뭐 이런 부분 네, 파악하면서 답변 드릴 수도 있고 그런 걸 해결하기 위한 대안들도 좀 구체적으로 좀 많이 짜 드리려고 하는 거니까 네, 그거는 이 정도 얘기 드리도록 할게요. 자, 또 어머니들 생각하시는 궁금한 부분들
있으시면 제가 아주 충실하게 답변을 드리도록 할게요. 기하 1이나 2 얘기를 하셔도 좋고요. 소선 어떤 단원에 대한 얘기도 좋습니다. 근데 이제 뭐 거의 다 얘기 드릴 수 있는 부분은 비슷하게 전체적인 내용들은 많이 얘기를 드리긴 했었고요. 그리고 저희 SM에듀에서 이제 기하를 이 정도로까지 단계별로 고민하고 이제 기하가 이제 제일 유명해서도 이제 수업 뭐 많이들 알고 계시겠지만 기하뿐만 아니라 이제 다른 대수나 그런 단계들 어떤 과정들도 이렇게 세세한 어떤 학습적인 어떤 단계들을 많이 갖추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제가 이제 기하 하다 보니까 이제 제 그늘에 가려가지고 잘 못 보시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대수도 부족한 부분들, 그리고 더 나아가기 위한 부분들도 많이 갖춰져 있으니까 얘기 주세요. 지금 아마 방학 특강도 일정이 있고 하니까 현재 아이가 가지고 있는 문제점에 대한 파악, 그리고 꼭 모든 아이들이 문제점이 있어야 하는 건 아닙니다. 더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훨씬 더 잘 만들 수 있는 그런 것들 저희 많이 진행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어느 정도 어머니들 궁금하신 것들을 다 쓰신 것 같은데 혹시 지금 약간 써내려가고 계신 분이 있으시면 엔터를 쳐주시고 뭐라도 남겨주시고 없으면 슬슬 정리를 해볼까 하고요. 이제 점심 드셔야 되잖아요. 이제 그쵸? 저도 끼니를 잘 챙겨 먹는 스타일이기 때문에 곧 먹어야 되는데 자, 혹시 궁금하거나 지금 써내려가는 글이 없으면 이제 정리를 할까요? 네. 오늘 저 혼자 해서 조금 뭐 심심하셨을 수도 있는데 그래도 뭐 제가 많은 정보를 좀 전달하고 기하 위주여서 오늘은 저 혼자 진행을 해봤어요. 자, 그럼 여기서 마무리를 할까요? 그냥 마무리할 때 휙 나가시면 가끔 서운하더라고요. 이렇게 잘 들었어요라든가 이렇게 그런 한마디라도 해주시면 약간 뿌듯하더라고요. 그럼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필요하신 상담이나 그런 학원으로 연락 주시면 저나 실장님 누가 받아도 사실 저희는 상담이든 그 내용이 다 같습니다. 그런 것들이 다 공감대가 있기 때문에 친절하게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자, 그럼 마무리 할게요. 네, 감사합니다. 네.